오늘 세미나 할 거는 도함수 활용 3 단원인데 이제 말 그대로 도함수 활용을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도함수 활용을 했었죠? 그 마지막 단원인데 일단 앞에 내용은 좀 어렵지 않고요. 뒤에 내용은 좀 새로울 뿐인 거고 첫 번째 무슨 내용이냐면은 도함수를 이제 방정식이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뭐 좀 추가적으로 너네가 다시 기억하면 좋냐?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네가 2차 방정식 같은 거를 근을 구하죠. 그래서 뭐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면은 x-4에 x 플러스 2는 0까지 구해서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데 요거를 요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뭐로 볼 수 있어요? 좌변을 뭐로 볼 수 있죠? 2차 함수로 볼 수 있고 얘는 y는 0이니까 뭐로 볼 수 있어요? x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4랑 마이너스 2라는 근은 어떻게 나온 거야 실제로? 요 2차 함수를 뭐 표준형까지 뭐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거를 실제로 그려보면 1,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요거랑 x축이랑 교점을 구하면 실제로 여기랑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이 축방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좀 더 뭐까지 올 거냐면은 요 식도 당연히 근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선생님 이 방정식을 요렇게 수정해서 올 수 있겠죠? 똑같이 해석을 하면은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 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도 뭐로 해석할 수 있어? 0이랑 2 지나고 누구랑? 실제로 y는 8이랑 교점을 구하면은 이 x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랑 4가 나온다는 내용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약간 3차 방정식에 적용하고 싶은 건데 이게 방정식이다 보니까 뭘 구하겠어? 근을 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당연히 근을 알겠죠? 당연히 인수분해를 돼 있으면은 요 1, 2, 3이 아까 한 것처럼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래프도 그릴 줄 알 거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하는 내용은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을 구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금은 방정식 활용한다는 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A단계 예시를 좀 설명해 주자면은 여기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근데 실근인데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면 개수가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3개밖에 보면 인수분해가 다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너네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죠? 인수정리 후 조립지법을 썼는데 그게 다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 3차 방정식은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뭐로 접근하자? 3차 함수랑 x축으로 접근하자. 그럼 이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단원 내용이.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3x에 x 마이너스 2가 오겠죠. 그럼 이 도함수는 0이랑 2를 지나면서 이렇게 접근될 거고 쌤이랑 도함수의 부호로 이 함수의 증가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극대 이게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쌤이 항상 대충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0일 때 극대인 거 알았고 2일 때 극소인 거 알았어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근이 한 개 나올 수 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2일 때 y값이 음수면 근이 3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면은 0일 때랑 2일 때를 정확한 y값까지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까지 구해달라는 거죠. 센 말에 0이 대 3이지 2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3 그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 함수는 주황색이 맞다는 거죠. 그럼 그 실근이 몇 개 나오겠어요?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3개 나온다는 거. 요 내용 이해 알겠죠? 그래서 다 인수분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그래프를 막상 그려보면 얘들아 근의 종류가 조금 다양하거든요. 쌤 x축을 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리면은
근이 3개 나오겠지만 아까 해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은 요 3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얘는 근이 몇 개인 거야? 실근 1개랑 허근 2개인 거겠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쌤이 왜 말했냐면은 이런 3차 방정식도 있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K값에 따라서 정확히 우리가 함수값을 못 구하죠. 그럼 얘가 실근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 미지수가 껴있으면요, 얘를 마이너스 K로 옮겨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럼 이 함수를 그릴 줄 알겠죠?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도함수를 활용해서 똑같이 접근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럼 3x에 또 x-2가 올 거니까 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식이 뭐 똑같네요? 지금 똑같은 거 가지고 왔나? 0이랑 2 때문에 극대랑 극수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쌤이 K를 이항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0일 때는 얼마 나오겠어요? 3 나올 거고, 2일 때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아까랑 똑같다고?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럼 그때 이 마이너스 K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싶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K라는 K가 상수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그럼 이 그래프와 이 3차 함수 그래프로 접근했을 때 세실근이 나오려면은 이런 것도 되지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겠죠? 그러면 K값의 범위에 따라서 근이 정해진다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겠어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죠. 누가?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뭐 아까 예시 또 뭐 있었어요? 하나의 실근과 중근. 그럼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지려면은 얘랑 얘겠죠. 그럼 그때 마이너스 K가 3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허근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의 실근과 나머지 두 근이 허근일 때 어디라고 했어요? 이렇게 쭉 3차순 뻗어나갈 테지만 만나는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안 만나면 허근일 거니까 이렇게. 그럼 반대로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요, 방정식이 문제에 있겠지만 다 뭐로 푸는 거야? 다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요거 말고 여기 똑같이 나오죠. 알겠죠? 이거를 빨리 연습해 볼게요. 우리 방정식은 얘는 근을 못 구하잖아. 그래서 뭐로 풀자고요? 함수로 그려서 풀 건데, 첫 번째 K를 모르기 때문에 K를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이항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X는 되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함수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까지. 그럼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까? 그럼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거고, 이렇게 도함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극대? 마이너스 1일 때. 언제 극소? 3일 때 극소로 갔겠죠? 됐어요?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 그럼 제 말은 뭐가 중요하다? 대충 그리지 말고 이제 함수값을 따보자는 거죠. 얼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를 집어 넣어보면은 마1, 마3 플러스 9입니까? 양수 나올 거고요. 3일 때 집어 넣어볼게요. 27, 뭐야, 27에 27에 27이네요? 마이너스 27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와 누구 비교해달라고요? 마이너스 K랑 비교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세실근이 나오고 싶으면 어디랑 어디 사이? 5랑 마이너스 27 사이.
맞죠? 그 다음에 뭐 한실근과 중근이 나오고 싶으면은 얘랑 만날 때여야 되니까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K가 5일 때랑 마이너스 27일 때랑 완전 똑같죠 문제가. 알겠죠? 요게 방정식을 활용하는 도함수입니다. 알겠죠?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도함수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방정식이 나오면 부등식도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도 똑같아요. 너네가 다 알겠지만 요 근이 왜 양끝값인지 왜 0 이하면 사이값인지 알잖아. 왜 그런 거야? 2차 함수를 실제로 그려봤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야? 함수만 하면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사이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말하는 거니까 x값이 궁금해서 양끝값 4 이상 마이너스 2하 된 것처럼 똑같이 2차 부등식이지만 지금은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나왔을 때 그래프로 그려서 풀자고요. 알겠죠? 그 의미입니다. 됐어요?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부등식은 이런 거겠죠? 지금 그래프를 그렸어. 어떤 값 이하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값 이하라고 했을 때 이 점을 구해야 되지만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죠. 뭐 이 그래프가 아직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얘들아? x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게 되면은 결국 이 3차 함수지만 일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떤 값 이상이 되려면은 어떤 값을 찾아줘야 돼요? 제일 낮은 최소값을 찾아줘야겠죠. 그냥 부등식은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예요? 없죠. 쭉 내려갈 건데 최대값도 없고. 근데 다만 부등식은 뭘 줄 수밖에 없다? 어떤 구간을 줄 거라는 거야. 지금 0 이상이지만 어떤 구간에서부터 어떤 구간까지 줘버리면은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 봐봐. 뭐 이상이래? 0보다 크고 싶대. 이 3차 함수가. 그럼 이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지금 보았을 때 3차 함수에서 f'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도함수 0이 되는 값이니까 극대랑 극소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극대랑 극소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거의 대부분 뭐 이상으로 접근할 거니까 최소값으로 푸는 거다. 알겠죠? 요런 거 봐요. 똑같아 아까랑. 알겠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접근했고요. k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4차 함수를 못 그리죠. 그래서 뭐 하자? 이항하자는 거야. 얘 뭐로 봐달라고? 상수함수. 얘는 4차 함수를 그리면 되니까. 알겠죠? 뭐 x 끄집어내서 이거 어떻게 그릴게요? 이거 근 따가지고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4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 그럼 4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까지 올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함수입니다. 맞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4니까 묶었고. 그럼 지금 얘들아 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뭐밖에 없어요? x축에 그려야 되니까 실근밖에 없겠죠. 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죠. 됐어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요 x 세제곱 마이너스 그래프라는 건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도함수예요. 됐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볼까요? 도함수가 음수니까 얘는 감소야 증가야? 감소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죠? 여기부터 증가야 감소야? 양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요 값. 요게 제일 낮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1일 때 어떤 값이 궁금한 거예요? 1일 때 함수값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이 함수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제일 낮은 값, 최소값과 마이너스 k를 뭐 하면 되겠어요? 비교하면 될 거고요. 크고 싶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부동은 안 될 거고. 알겠죠? 요게 부등식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앞에 도함수 활용 2와 좀 연결돼 있죠. 왜냐면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풀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근의 판별 같은 내용은요 솔직히 외우는 건 아니고
몰라도 됩니다. 아까쌤이 이 K를 움직여서 X축을 움직여서 알려줬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X축으로 볼게요. 이게 지금 1번 구도 맞죠? 서로 다른 셀식은.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얼마 나오냐? 이게 X축이야. 그럼 양수고 음수겠죠. 이걸 굳이 외워서 풀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 근의 판별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도 봐봐. 한실근과 중근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라고 했죠. 한실근과 중근, 중근, 실근. 그럼 한실근, 중근일 때는 지금 문제도 뭐로 풀어달래? 극대랑 극소랑 곱해서 0인 거로 풀어달래. 0일 수밖에 없겠죠. X축과 만났으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되겠죠? 근데 필요하지 않다고 얘들아. 알겠죠? 얘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 활용과 부등식 활용은 약간 도함수 활용 3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도함수 활용 3는요. 속도와 가속도라고 합니다. 왜? 우리 도함수 활용은 뭐 풀었었죠? 접선으로 풀었었죠.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2는 그래프 그렸었죠. 그러면 도함수 활용 3는요. 보통 속도와 가속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는 일단 뭐가 추가돼야 되냐? 위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은 보통 함수는 y는 fx죠. 여기서는요. 얘 대신 이 시간에 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x는 ft로 많이 씁니다. 그냥 y가 필요 없고요. x만 있는 거고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 설명인 거고 위치 내용 기억해 주시고 얘는 또 언제 많이 해봤냐면은 그 이차함수 할 때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식 줘놓고선 그 땅에서 물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최대 높이 이런 문제 기억나십니까? 원주가 최대 높이예요. 꼭지점일 때가 최대 높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왜? 이 이차함수가 꼭지점일 때 여긴 맞지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1일 거고 뭐 축방도 있지만 물론 1일 때 대입하면 y 값이 나올 거고 요 내용이 또 다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맞죠? 뭐 1초일 때는 물로켓이 여기 있을 거고 뭐 2초일 때는 제일 높은 위치 3초일 때는 다시 내려올 거고 뭐 4초일 때는 땅이 다시 오잖아요. 이런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도함수 활용 3 단어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요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보통 x라고 많이 쓰고요. 마이너스 얘는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t로 가볼게. 그래서 지금 뭐가 없어요? y가 없죠?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얘는 수직선 위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수직선 위에서라는 건 위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좌우밖에 안 움직여요. 이 위치와 가속도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 수직선에서 움직인다는 내용이고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말 그대로 쌤은 시간에 따른 위치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좀 대입해 볼게요. 아까 그 물로켓과 같이 연관 지으면 좋아요. t 0 넣어볼게. 그러면 t 0을 집어넣으면은 위치가 0이겠죠? 출발 안 했으니까. t가 1이면 위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t가 2면 다시 0일 거고 t가 3이면 얘는 9 빼기 3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잘 봐. 처음에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알겠죠? 그럼 시간이 1초 흘렀죠? 그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기 가 있죠? 다시 1초 더 흘렀어. 다시 1로 와 있지? 3초. 다시 여기 가 있겠죠?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배우는 내용 얘들아 이 시간에 따른 어떤 사람이 위치가 바뀐다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속도. 말 그대로 속도라는 게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좀 짚고 넘어가 볼게. 어디였냐면은 요거였거든요. 지금 1초에서 2초, 2초에서 3초 쌤이 다 1초 간격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1초 흐른 겁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누가 속도가 빨라요? 2초에서 3초로 가는 게 속도가 빠르죠. 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1초 동안 얼마 움직였어요? 1 움직였잖아. 근데 여기 2초에서 3초까지는 얼마 움직였어요? 3 움직였죠. 그럼 시간에 따른 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위치로 접근하고 싶은 건데, 여기 단원이 이제 도함수 활용 단원이니까 뭘 좀 활용해보는 거냐면요. 봐봐요. 쌤이 요 시간에 따른 값도 알려줬어, 아까. t가 1일 때는 이 x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얜 0이었고, 얜 3. 가볼게요. 쌤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위치를 어떻게 좀 써줄 수 있냐면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2-1분의 0-1로. 그럼 이거는 1분의 마이너스 1이겠죠? 다시. 요거 뭐로 쓸 수 있어요? 3-2분의 3-0까지. 마이너스 아니군요. 쏘리.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은 똑같이 움직였는데 서로 움직인 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속도가 다르다고 해석했었죠. 근데 이 식을 통해서 실제로 구해보니까 속도도 달라요. 누가 더 빨라? 이 3m가 더 빠르죠. 근데 이 설명을 봤을 때 이게 뭐랑 조금 똑같아 보이냐면은 요렇게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T2에서 T1을 뺐고요. 쌤이 XT2에서 XT1을 뺐죠. 이걸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울기. 그럼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어디까지? 평균 변화율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랑 속도의 관계가 이 평균 변화율, 우리가 배웠던 접선의 기울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치를 미분하면 그냥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쌤은 왜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지를 이 위치에 따른 이 사람의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로 구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위치에 따른,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 구하는 거 말고 뭐가 궁금한 거야? 요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궁금하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 위치를 뭐 하자는 거예요? 미분하자는 거죠. 2t-2로. 그럼 2t-2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순간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변화를 뭐라고 얘들아? 속도라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요 속도에서 가속도는 그냥 외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관계를 너네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도함수 활용 C 단어는 속도와 가속도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문제 나와 있으면 어떤 위치를 미분을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를 구하려면요, 그 위치를 미분 2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는 미지수가 x라고 많이 쓴다고 했었고요. 속도는 보통 v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방금 쌤이 한 이 미분은 vt라고 쓰고 2t-2라고 쓸 거고요. 이 가속도는 보통 at라고 많이 쓰거든요. a로.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할 거니까 2라고 써지겠죠.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근데 이거는 미분해주면 돼. 그래서 문제로 보면 좀 더 확 이해 갈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접근하는 건데, 아까 쌤이 다 일일이 구해줬지만 지금 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만, 요 관계만 좀 알면 됩니다. 봐봐요. 지금 이 시각 t에 대해서 위치 x는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속도가 궁금하대. 이게 위치잖아요. 그럼 위치랑 속도의 관계가 뭐라고요? 미분하면 돼. 그러면 vt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3t라는 거야. 그러면 t는 1에서의 속도니까 t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가속도는 뭐라고 했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달라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6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고. 알겠죠? 요거 잘 보겠습니다.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잘 봐. 선생님 아까 시간이
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다시 가볼게요. 아까 요 식이었죠? 시간, 그 위치가. 쌤이 아무것도 안 움직였을 때, 시간이 안 흘렀을 때 위치가 0이라고 했었고요. 시간이 1초 흐르면은 얘는 아까 왼쪽으로 움직였었죠, 사람이. 그 다음에 2초 있을 때는 다시 여기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요때 위치를 잠깐 보면은 요겁니다.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시간이 2초 흐름에 따라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가 이 지점에서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왜? 운동 방향이라는 건 얘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갈 때 이 바뀌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앞으로 갔다가 멈춘 다음에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을 말하는 건데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봤더니 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얘들아, 걷다가 내가 다시 뒤로 가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멈춰야겠죠. 속도가 멈추려면 0이 돼야겠지. 그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냥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표현은요, 속도가 바뀌는 내용, 위치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을 때,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을 때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요, 속도가 0이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내용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표현은 방금 위에서 우리가 구했던 이 속도가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라고. 0이 될 때를. 그럼 0이랑 이거 나오는데, 그래서 0은요 당연히 0초니까 안 움직였죠? 그럼 당연히 속도가 0이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0일 때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일 때 원하겠어요? 2일 때 원하는 거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은 속도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0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속도와 가속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크게는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아까 여기 숫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위치의 순간 변화를 나온 거고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우리는 이제 y랑 x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었고요. 요거 역시 의미가 뭐였죠? 얘는 이제 도함수를 말하는 거였고 dy, dx로 읽자고 했었고요.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자.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v, 뭐였어요? 속도.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이런 내용인데 뭐 이거는 그냥 용어니까 쌤이 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요. 잘 봐. 속도가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냥 위치에 대한 변화율로 보는 거야. 근데 이 속도는 그냥 이제 속도와 가속도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속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은 뭐 있냐면요. 일단 뒤에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게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율이야. 근데 위치의 변화율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속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 뿐인 거고요. 요놈들은요, 그냥 이름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냥 길이의 변화율, 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면요, 그냥 뭐 해달라는 거야? 길이를 도함수 구해달라는 거예요. 저 변화율이라는 표현 알겠죠?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도함수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밑에 아까 A장에 있더라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더라?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써있죠? 그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달라고요? 속도처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인데 길이의 변화율은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길이의 변화율로 쭉 써놓은 거고요. 길이가 L이라며.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L을 미분해달라고. 근데 그때 T가 2일 때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이거 순간 변화를 해석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때 1을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여기 끝이야. 여기도. 다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나와 있죠. 일단 뭐 구해달라고? 겉넓이 구하라고. 부피 구하고. 얘가 더 어렵냐? 얘만 할까? 얘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부피의 변화율이란 표현은요, 이걸 미분해달라고. 도함수를 구해달라고. 됐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t에 10을 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t에서 나온다는 거 알겠죠? 위치, 가속도, 속도만 우리가 용어로 정리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에 따라서 변화율이라는 건 미분해서 풀어달라는 거 알겠죠? 이거 볼게요. 어때? 마이너스 k니까 쌤이 이항하겠죠?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24x는 k까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3차 방정식과 이 k의 근, 저 방정식의 근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3차 함수를 그래서 풀자는 거죠. 여기 내용이. 11호 볼까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x제곱에 x-2까지 여기 마이너스에 x-2까지 그러면 12에 x-2에 x제곱 마이너스 1까지 됐어요? 그는 2 마일 1까지 마이너스 1 2까지 요렇게 그려지겠죠 얘들아? 그 값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체크해 주시고 감소 증가 감소까지.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어 쌤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 다 구해 주셔야 돼요 값을. 좀 귀찮겠죠? 아까 4차 시간이었어? 얘만 재볼까 일단? 마이너스 1만? 요거잖아. 여기 함수 마이너스 넣어볼게. 3 8 마유 마이너스 24 그러면은 2입니까? 마이너스 19 1 넣어볼게요. 3 마8 마6 플러스 24 얘는 깎으면 이게 14네 10 13 마지막 2일 때 2일 때 뭐야 16 48 88에 64 24 48 96 아니지 88 96 그럼 8까지.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온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이제 X축이지만 얘 필요 없어요 이제. 왜? 우리 3차 함수 그렸고요. 누가 필요한 겁니까? Y는 K. 이 상수 함수를 그릴 건데 요 함수랑 한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요. 얘는 값만 구하면 됐었네요. 요거 원하는 거겠죠. 왜? 중근이 되려면 얘들아 튕겨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만날 때 요거 만날 때 요거 만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한 Y 값들이 답이었어요.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9, 13, 8일 때. 마이너스에 틀렸어? 안 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러네요. 하나, 둘, 중근. 하나, 둘, 중근. 중근, 허근. 뺄게요. 21까지. 됐어요? 지금 Y값 구해서 접근한 거.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안 되고 값을 따줘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 볼게요. 다 똑같아. 애들 알겠죠? 이 미지수가 있는 형태는 다 상수를 빼야 돼. 알겠지?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p까지 안 돼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도함수 그려서 문제를 풀자. 6x 제곱 6x 마이너스 12까지 6에 x 제곱 x 마이너스 2까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까지 됐어요?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2와 1 요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겠죠? 됐어요?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접근해볼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6 4, 3, 12 24까지 마이너스 4 20 1
1 넣으면 2, 3, 빼기 12, 마이너스 7까지. 근데 지금 얘들아, 쌤이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마이너스 P랑 그었을 때 양근지 실근인지 접근해야 되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X축, Y축도 접근해야겠죠. 마이너스 2랑 0이니까 몇 정도? 원점까지. 됐어요? 그래서 문제선 이제 접근했을 때 이제 P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상수 함수니까 이 직선과 노란색 그래프랑 만났을 때 교점이 양수랑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지금 봐봐. 쌤이 이렇게 그었어. 그럼 어때?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됐어요?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야, 0일 때 값이 얼마냐 근데? 0이 0이냐? 에? 그래프가 완전 틀렸군요. 쏘리. 원점만 그리면 뭐해? 0으로 양 체크했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요거랑 이거 지나야 돼요.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지금 Y는 마이너스 P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3개가 있죠? 이 교점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양근과 음근 2개. 돼야 안 돼요? 근이니까 이제 X 값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여기로 내려버리면은 음근 1개, 양근 2개니까 되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P는 어디 위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 위로 움직여줘야겠죠. 여기 위로.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는 Y, X축일 거니까 Y는 0일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는 0보다 커야 되고 우리 그때 값은 20이겠죠? 2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P는 0이랑 마이너스 20 사이가 되겠죠? 됐어요? Y 값을 잘 구해야 돼. 똑같이 아까 세 실근 갖는 거 저번 했었었죠. 또 n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항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조금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까지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는 0까지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랑 4 또 아버리야. 또 보면서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4일 때를 또 구할게. 구야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얘는 아까 그려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세 실근이 나오려면은 이 극대와 극소 사이에 되기 때문에 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해볼게요. 대입만 일단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48 32? 아니지. 얼마? 40 28? 예? 그럼 좀 작은데? 뭐 튀어나온데? 마이너스 이게 틀렸나? 숫자가 잠깐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3꾸면 x제곱 응? 근데 얘가 음수가 안 나와? 아 근데 뭐 대입 풀렸나? 저도 안 넣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8 12 안 틀렸는데 빼면 40 28밖에 안 되는데 얘 구해볼게. 일단 4 넣어볼게요. 4 넣으면 64 4, 46, 48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얘들아.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96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80 제가 마이너스 A잖아요. 될 것 같아. 되는 줄 알아. 알겠죠? 뭐라고 얘들아? 그래프가 지금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요런 그래프로 만들어질 건데 요 y는 마이너스 n과 세 실근이 되려면은 요런 것들은 된다고 했었죠? 누구 넘으면 안 됩니까? 극대값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극소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은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80과 28 사이. 알겠죠? 그래프를 목걸이 못 풀어요. 79부터 마이너스 27까지. 근데 최대가 최소니까요. 더하면 52. 알겠죠? 볼게요. 지금 이런 건 그러면 두 함수가 나왔죠. 아까 계속 방정식이었지만. 근데 이 내용은 알잖아, 얘들아. 너네 함수의 교점이 궁금해. 연립해야죠. 그러면 연립했다는 표현은 같다고 접근할 거니까 식이 말만 달라졌을 뿐 똑같아요. 그럼 9x 넘기겠죠, 쌤? 아까랑 똑같아요,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함수 구려서 또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죠? 3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9까지 3에 x제곱 4x 더하기 3까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까지. 어디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훌륭한데 우리가 필요한 점을 좀 잘 보면은 우리 어디 필요해요? 지금 원하는 게 요거죠. 그럼 요 점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이 근데 극소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려면 도함수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요거 더 가볼게요. 알겠죠? 극대극소는 그래프 교점을 그는 알아도 모르죠. 왜? 극점은 도함수 이용해서 0이 되는 값으로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31, 13. 그럼 아까 요거였어?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해봐서 근데 마삼 마일? 뭐야 중간에 왜 이렇게 바뀌었어? 땡큐. 마삼 마일. 근데 아까 근이 있었는데. 구해볼게 일단. 마삼 마일 얼마 나옵니까? 0 나와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었구나 아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오 좋아요. 그러면 다시 빨리 그릴게요. 그래프가 요렇게 정리했던 거죠. 여기 0일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까지. 그러면 지금 y는 k라는 건 세 실근이랑 만나려면은 여기 뭐 있었죠 얘들아? 극대랑 극소 사이일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0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사이니까요. k야? 됐어요. 볼게. 요거는 도함수 활용 원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기억해서 접근해 봅시다. 요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얘들아? 외부의 점일 때는 항상 여기 도함수 활용 원 단원에서는 뭘 구해서 접근할까요? 외부의 점을 준다 한들 우리는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접점을 좀 구해줘야 됩니다. 접점을 구해서 푸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점인지 모르죠? t로 갈게요. t세제곱 마이너스 k t까지. 됐어요? 그럼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랑 연관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썼었어? 요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 t 마이너스 1분의 t세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은 요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했지만 우리는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죠? 얼마입니까? 3t제곱 마이너스 k까지. 됐어요? 바로 미분해서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t 넣어버렸어. 이거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t-1이니까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고 t세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은 3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t 플러스 k까지. 그러면은 정리를 쌤은 일단 이쪽으로 해도 되죠? 2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kt 지워지고 플러스 1 더하기 k까지는 마이너스 k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돼버렸는데, 왜냐면 t가 2개 나와야만 접점이 2개 나오면서 접선이 2개 되겠죠. 우리는 요 3차 함수와 요 y는 마이너스 k와 교점이 몇 개 나오고 싶은 거예요? 2개.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또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려볼게요. 6t제곱 마이너스 6t에 t 마이너스 1까지 됐어요? 그럼 0과 1이죠. 또 같은 레파토리 알겠지? 요겁니다. 0일 때 1일 때 값 좀 구할게요. 함수는 여기 있어요. 0 넣으면 1, 1 넣으면 어디요? 1이요? 왜요? 1이요? 못 넣어? 분수꼴 어디요? 분수꼴 아 여기에 일단 1 그럼 뭐 틀렸어? K 지금 K 값은 0인데 T가 1이 안 돼? 뭐 1이면 그 점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 T가 1이면 외부의 점이랑 Y 이게 같을 수 있나? 분모의 T-1이 분모의 분자에? 분모의? 분자에? 분모의? 분자에?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자에 T-1이 있는데 T에 1로 되냐고? 지금 이게 어차피 T가 1이면 기울기가 없는 식이지 않을까? 일자? 같은 X값이니까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1,1이랑 뭐 1, 뭐 음수면 직선을 만들어지겠죠? 넣으면 뭐 안 나와 근데? 나오잖아. T 1면 0 그러면 그래프가 0 넣었을 땐 1이고 1 넣었을 땐 0이야? 근데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극대극소가 되겠네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이 y는 마이너스 k를 그었을 때 얘가 두 군에서 만들어지고 싶대요. 두 군. 그러면 요거랑 얘겠죠. 중근과 하나. 중근과 하나. 그럼 뭐 지날 때야? 0,1 지날 때랑 1,0 지날 때인데 우리 y 값을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1일 때랑 0일 때랑 0일 때는 어차피 안 되네. 제외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1,0이 아까 t가 1일 때였죠? 근데 1,0이 어차피 문제에서 안 된대. 얘가 버렸으니까. 그럼 0,1을 지나는 마이너스 k일 때니까 k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됐어요? 부등식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줄 수 있고요. 어떤 구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얘는 또 k를 넘겨서 도함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6x 세제곱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24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로 바꿨고요. 요거 6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8 3x제곱 플러스 4까지 됐습니까? 요거 0이 되니까 구해야겠죠 얘들아.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얘는 x-2의 제곱에 x 더하기 1까지 알겠죠? 이건 좀 잘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도함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잘 기억해 봅시다. 얘는 음수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극소를 띌 건데 여기는 이제 다 증가잖아. 그래서 쭉 올라갈 거고 요 지점은 그 f'(x) 도함수가 0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 0인 부분 살짝 이렇게 접근된다는 거죠. 알겠죠? 0인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런 4차 함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야 얘들아. 누가 제일 낮아요? 범위가 없어도 극소값이 제일 작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이 그래프랑 마이너스 k랑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래프 이해 가셨어요? 도함수가 음수고 여긴 다 양수니까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극소 찍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기울기 0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 0 찍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4차 함수에서 제일 낮은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값. 요 마이너스 1일 때 값과 아까 마이너스 K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 15, 저기 집어넣을게요. 2분의 3 플러스 6 마이너스 24까지. 뭐야 답이 36? 그러면은 33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3 나왔어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요거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k가 여기를 버티면 될 것 같고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둘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k는 이상, k는 2분의 33 이상. 알겠죠? 맞죠?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33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으면 더 최대량 최소가 분명해지겠죠. k 넘길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은 마이너스 k까지 됐어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구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 거죠. 뭐 내용은 그래프만 그리면 어렵지 않죠. 또 0, 4 그래프 그릴 줄 알죠? 뭐 떠달라고요? 점 잘 떠달라고. 점을 여기 넣을 거야. 0 4 넣으면 4 음수겠죠? 극대 극소니까 64 96 마이너스 32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극대랑 극소.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극대값, 여기 극소값. 요거랑 요거. 근데 문제에서 나는 거는 1부터 3까지. 그러면 1부터 3까지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누가 제일 작아요? 3일 때가 제일 작죠. 그럼 제일 작은 값 3이랑 마이너스 k를 비교해달라는 거죠. 3일 때 얼마 나오겠습니까? 27 마이너스 54. 3일 때 얼마라고요? 3,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면 요 보라색 범위가 y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크려면 마이너스 k랑 제일 낮은 값인 마이너스 27이랑 대소관계를 풀어야겠죠. 얘가 더 위에 있어야지.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도 방향이 체크가 3이 빵꾸 뚫려 있고 k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얘까지 됐어요?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오케이. 범위를 자르면 이제 극대랑 극소는 최대 최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죠? 똑같이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까지 6에 2x제곱 마이너스 x 뭐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1까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접근할 건데 필요한 거 가지고 올게 얘들아. 마이너스 1 이상 언제? 얘는 이제 요 극소가 제일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또 극소랑 비교하는 거지. 알겠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하다가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해보는 거예요. 저기 함수에 1 넣어볼게. 4 마 3 마 6 마 5 그러면 마이너스 5랑 k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k는 뭐야 끝이잖아. 최대값은 마이너스 5로. 언제 끝나? 이게 하면 이제 끝이야. 속도 가속도 엄청 오래 안 걸립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 얘들아. 함수가 지금 4차 함수 3차 함수 떼고 봐봐. 어떤 fx랑 어떤 gx를 비교했을 때 fx가 항상 위에 있고 싶대요. 그럼 뭐 풀어달라는 거야? 요거 끝. gx 뭐 있어? 마이너스 a 있죠? 그럼 마이너스 a만 남기는 거야 또. 지금 모든 유형이 다 그렇게 풀잖아요. 됐어요? 다 넘길게. x 4제곱 뭐야 세제곱 지워지네?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까지 됐습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까지
4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까지 1, 0, 마3, 마이너스 2 마1 1, 마1, 마1, 1, 마2, 2 정리할게. 4에 얘가 얼마냐? 중근이냐? 중근이네. 아까랑 그래프 똑같겠는데 얘들아? 잘 봐요. 중근이 또 해줄게. 3차 함수를 4차 함수로 바꾸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거래. 맞죠? 선생님 뭐라고? 요 f 프라임 x가 0이라는 구간은요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요게 극소개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수잖아. 음수는 다 감소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위부터 쭉 내려오는데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 0 한번 찍고 쭉 내려가고 요때 이제 찍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그 f 빼기 gx를 접근한 거고 우리가 a 빼고 그럼 요 그래프가 항상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되니까 누구랑 비교하면 되겠어요? 제일 낮은 값 극소값 2랑 2를 여기 집어넣을게요. 16 4, 6, 2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랑 마이너스 a를 비교했을 때 항상 커야 되니까 이렇게 a는 24보다 크다. 뭐야? 있죠? 깜짝이야. 5번 알겠죠? 가볼게요. 여기 이제 완전 다른 내용. 위치, 속도, 가속도, 미분 관계 기억해 주시고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그냥 이 문제 흐름이 좀 헷갈리는 것 뿐인 건데 잘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 뭐라고 얘들아?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야. 그냥 위치가 x인 거고 문제 뭐래? 출발 후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럼 원점이 언제예요? x가 0일 때겠죠. 이거 풀어달라는 거야. 그럼 t에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야? 그럼 말했지 아까 뭐라고요? t가 0인 건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게 출발하기 전이니까. 그럼 뭐가 원하는 겁니까? t가 2일 때가 궁금한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는 건 t가 2일 때 뭐 구해달라고요? 속도. 속도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위치 준 거를 뭐 해달라고? 미분해달라고. 오케이? 3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까지 여기다가 아까 원점을 지나는 순간 t가 2를 집어 넣어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볼게요. 가속도 뭐라고 얘들아? 속도를 미분, 다시 말해 위치를 2번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흐름은요. 첫 번째, 일단 속도 구해야겠죠?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까지 얘가 4인 순간 t 시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이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 요거 미분할게요. 12t 마이너스 6까지 여기서 쌤이랑 구한 시간을 대입해서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풀면 되겠죠.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1인 0까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0까지 요거 한번 좀 치고 넘어가 봅시다. 값이 두 개 나왔는데 얘들아 하나는 일단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시간인데 마이너스 1초 언제예요? 과거인데 그래서 말이 안 되겠죠. 시간인데 음수가 없잖아요. 문제에서 나오는 건 몇 초만? 2초만. 그래서 t가 2라는 건 속도가 4인 순간 t가 2일 때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언제라고 했죠? 속도가 0일 때. 그래야만 바뀔 수 있어요. 속도를 줄여야만 유턴이 되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속도 미분해서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0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까지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1은 0 t는 3 또는 1인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 두 개 누구? 3일 때랑 1일 때 근데 거리래 얘들아 그 뭐라고 했어요?
이 x는 위치라고 했죠. 어떤 수직선. 우리 지금 뭐 구할 거야? 그냥 t가 1일 때랑 t가 3일 때 대입해서 빼시면 돼요. 그냥 해줄 수 있죠. 저 식 써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가 본데? 맞죠? 볼게요. 그려. 이것도 이제 돌려서 말한 거지만 얘들아, 상상해볼 수 있죠? 열차를 멈출 거야. 그럼 당연히 내가 바로 멈춘다고 해서 기차가 빵 멈추는 게 아니고 제동하는 데까지 거리가 있죠? 그럼 생각해볼게요. 정지할 때 딱 정지를 하면 속도가 얼마겠어요? 섰다는 건 0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뭘 구해달라? 정지해달라? 속도가 0일 때 시간을 좀 접근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야 될 것 같아요. 12 마이너스 0.8t. 그래, 참 12는 5분의 4t? t는 15초. 그래서 아마 딱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밟았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딱 멈추려면은 15초 걸리나 봐, 얘들아. 이 기차를 제동하는 데까지. 그래서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요. 얘를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값이 조금 안 이쁘겠는데 계산은 해주세요. 여기 아까 5분의 4였잖아요. 그럼 5분의 4 곱하기 15 곱하기 15니까 답은 좀 뭐야? 답이 똑같아? 아니죠? 말이 안 되지? 뭐야? 5분의 4잖아요. 이것은 내 소리. 여기까지. 그러면은 12 곱하기 15 빼기 6 곱하기 15. 그러면 6 곱하기 15겠네요. 그래서 대입은 해주시고,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건데 아마 똑같이 2차 함수로 풀어도 될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식이 2차 식 형태다 보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 전하는 건 뭐래요, 얘들아?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 뭐 말하는 거야? 요거 y값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축방을 구하는 게 아니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뭐로 풀자고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으로 풀자는 거야, 이제. 2일 때 대입하면 되죠. 저 h 높이에 뭔 말인지 알죠? 40 빼기 20. 알겠지? 실제로 꼭지점 좌표 구하면 2,20일 겁니다. 요런 거 잘 볼게요. 좀 나눠서 해줘도 되죠? 이거 두 개 볼게, 빨리. 이거 얘들아, VT 그래프입니다. 누구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근데 문제에서는 가속도를 물어봤어. 그럼 속도 기준에서 가속도는 뭡니까? 도함수. 다시 말하면 그래프로 따질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일 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된다. B부터 E까지 B부터 E까지 요 구간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다 어때요? 1차 함수니까 다 똑같겠죠? 일정하다고. 됐어요? 요거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순서대로 갈게요. 속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한다? 당연히 양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D부터 E까지 양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는 건 속도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T가 F일 때 정지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고요. 아까 운동 방향 언제 바뀐다고 했죠? 속도가 0일 때. 그래서 0부터 I라는 건 전범위네요. 0부터 I까지 X축이랑 교점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2개. 그냥 도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속도랑 가속도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fx를 줘놓고선 속도, 마지막은 그냥 위치로 푸는 거 같고요. 이거 다 뭐로 푸는 거 아니라 도함수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가볼게요. 0부터 b까지 속도는 t가 a일 때 최대이다. 얘들아, 속도 뭐로 접근하는 게 맞겠어요, 지금? 얘는 위치, 속도는 미분. 얘 접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t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냐? 얼마야? 0이죠.
운동방향 바뀐다. 운동방향 언제 바뀐다고요? 속도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A일 때랑 C일 때. T는 C일 때 전피의 속도가 0이네. 맞죠? 속도가 0이어야만 쓴다고 했으니까요.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는 위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칸, 이게 인용이잖아 얘들아. 원점에서 2칸 찍고 다시 3칸 찍고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0부터 D까지니까 다시 왔을 때 언제가 제일 멀어? 원점 기준. 얘가 제일 멀죠. 얼마일 때? C일 때. 됐어요? 나왔다. 요런 유형이야. 자, 봐봐 얘들아. 알겠죠? 문제 원하는 게 뭐라고요? 길이의 변화율? 근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그림자 길이 구해서 그냥 얘들아 미분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뭐야? 잠깐만. 이 사람이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왔대요. 근데 매초 2m의 속력이니까요. 여기 2t고 이거는 얘를 유도하는 거 같죠 얘들아? 1.8 대 3, 3 대 5, 3 대 2, 3t. 맞죠? 3 대 2인데 내가 얘를 2t로 넣었기 때문에 3t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의 길이라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미분해달라고. 3. 알겠죠? 이런 유형이야. 다 아까 우리가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로 접근한 것처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원의 넓이의 변화율 물어봤죠?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미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뭐랍니까? 반지름이 매초 10cm씩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지름을 쌤이 t로 r로 뒀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10초씩 길어진다.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반지름 미주로 주면 되냐? t를 대입할 건데 아니 10t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0t로. 알겠죠? 반지름이 매초 10cm씩 길어지는 거니까 알겠죠? 요거 파이 하시고 에이 뭘 쓰냐. 이 원의 넓이에요.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가 뭐 해달라고요? 미분해달라고. 근데 2초일 때 A 파이니까 400만. 알겠죠? 구 모양 부피 아까 9쌤 해줬었죠? 다시 가볼게요. 반지름 길이 2cm고 매초 5mm 매초 5mm씩? 그러면은 2 더하기 0.5t겠는데 여기 반지름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r 세제곱까지. 알겠죠? 이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파이의 3에 요거 합성함수 형태죠? 그러니까 x가 한 t가 아니니까 2분의 1까지 써도 되겠죠? 0.5니까 2분의 1로. 뭐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4초 후에 고무 풍선의 부피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완성시켜 주세요. 알겠죠? 가볼게요. 뭐야, 어디 갔어? 지구. 2파이까지. 이게 부피야. 몇 초일 때? 4초일 때. 4 대입하면 되겠죠. 2, 4, 4, 16, 32파이까지. 됐어요? 쉬었다가